다 나와주셨는데요. 한 번씩 소개를 한 번씩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료나눔 합니다를 출연하고 또 연출한 박마리솔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아웃이라는 작품 연출한 손태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조용히 사세요 만든 이가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의 집 만든 유영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들이 사는 마을 만든 안선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들이 사는 마을에서 조나단 낭조 역을 맡은 오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보통의 하루를 연출한 김주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보통의 하루에서 제 역할을 맡은 배우 손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영화를 좀 복습하듯이 급하게 보고 나왔는데요. 따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궁금한 점들 많이 생겨서 좀 많은 분들께 질문을 많이 드려보고 싶지만 제가 조금 질문을 드려보는 것보다는 이제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를 방금에 돌리고 이번 영화제는 지구에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젠더를 바꾼다는 것이라는 책을 선착순으로 질문해주신 두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 두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조용히 사세요 감독님께 질문이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주인공분께서 창문 밖으로 의자를 던지시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이제 그 사람이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다칠지 그런 거를 미리 확인해 보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 배우분이 그 주인공분이 이제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가장 보통의 하루 감독님과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계단 올라가는 장면에서 말 시키지 말라는 대사가 혹시 애드리브인지 아니면 그냥 대사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의자를 창밖으로 던지는 행위가 그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던 아랫집 사람을 밖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단절, 그러니까 내 내면 속에 혐오하는 자아와의 단절을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의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 많이 샷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지점들이 있었어서 네, 좀 아쉽긴 했지만 말씀해주신 해석도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대본에 있던 시나리오에 있던 대사였습니다. 시나리오에 있던 대사를 애드립처럼. 네. 제가 아까 순간 당황을 했었는데요. 배우님 세 분 마주쳤는데 한 분이 갑자기 아까 들어오시 전에 저를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 뵙지를 않아서 어디 가신 걸까 순간 속으로 좀 당황을 해서 경황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님을 잠깐 좀 단독으로 좀 소개해보는 시간을 어쩌다 보니 갖게 되었는데요. 네, 미래의 집의 김채영 배우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본의 아니게 단독으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화장실은 좋은 건가요? 너무 반갑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미래의 집의 미래에 연기한 김채영입니다. 이어서 이제 질문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책이 이제 딱 한 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을 들어주시면 마지막 책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받고 있고 여기 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료나눔합니다에서 혹시 그 하이힐의 주인이 주인공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이었는지가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소중한 친구였나요? 아니면 어떻게 설정을 하고 생각을 하셨는지. 네, 맞아요. 소중한 친구였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이 사람한테 남겨진 마지막 유품이고 이 사람이 이걸 신고 내가 언젠가는 진짜 무대에 서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 어떤 트랜스젠더 친구였는데 그거를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네. 그래서 그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또 보면 너무 슬퍼지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이어가서 해보겠습니다. 거두주시면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 아웃에서 궁금한 게 그 노트북에 있었던 화면이 도대체 뭘 담았던 걸까 아주 궁금합니다. 대체 무엇이었나요?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그거를 명확하게 촬영할 때는 배우분께 설명하기는 했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일부러 담지 않았고요. 그냥 내가 남자한테 보일 때 조금 약간 이럴 수 있는 은밀한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한테 다 하나씩 있을 법한 어떤 것이 이 제품 보면서 그냥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좀 이렇게 데이터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항상 이런 질문 나올 때마다 그 비밀은 선생님 마음속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의문이 하나 해결됐어요. 좀 기쁜 마음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그 배우분들 중에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엘라이나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성소수자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그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아니면 성소수자라도 자기가 아닌 자기 정체성과 다른 연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준비나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세 분 계신데 어느 분부터 답변을 마이크를 이렇게 제가 또 공교롭게 마이크를 들고 있네요. 네, 저는 이제 친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20대부터 이태원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사실 저는 그러고 뭐 취향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서 뭔가 저에게 뭐 반하는 그런 감정을 준다던가 그런 게 아예 없었어서 뭐 인종을 불문하고 뭐 그런 걸 다 불문하고 그냥 저랑 마음이 맞으면 다 친구로 잘 지내는 타입이어서 그래서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를 좀 하고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에 대한 얘기도 좀 물어보기도 하고 얘기도 듣기도 많이 듣고 감독님이랑 또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좀 미래라는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살고 싶고 그 당연한 어떤 삶이 부정당했을 때 사람으로서의 기분이 어떨까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새들이 사는 마을에서 남조와 진주 커플 이야기는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술과 현실의 어떤 괴리를 살아내는 사람의 이야기 안에서 퀴어라고 하는 커플의 이야기는 사실 당연한 그 일상에서는 그들의 일상에서는 당연한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서 자리를 했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소수자와 그리고 그럼 그 대척되는 말은 그럼 대수자인가? 이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관계 혹은 다름 이것을 어떤 외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내가 어떤 현실에서 외쳐야 되는 그 감정과
만나는 지점을 좀 발견해서 연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소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 가장 보통의 하루에서 정말 멸망을 앞두고 가장 보통의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는 둘의 이야기잖아요. 물론 뭐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이 거닐기 힘든 사회의 시스템을 결국 이런 멸망의 순간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 마지막 날 보고 싶은 사람을 보러 가는 그 상황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자신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아무도 손을 쥐고 계신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이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새들이 사는 마을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계급적인 측면도 어떻게 보면 느꼈던 것 같고 계층적인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나이브한 말들을 남조가 듣게 되는데, 그 남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보통 대사로 표현되기보다는 이제 표정으로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렉팅을 어떻게 해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라이브하다는 말은 아무래도 뭐 진주가 했던 말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아무래도 진주의 캐릭터는 뭐 드라마 안에서 어떤 인물로 보셔도 되지만 저는 그것 또한 이 남조가 생각하는 판타지 안에서 어떤 세상의 어떤 스쳐 지나가는 말들, 혹은 좀 더 이 삶을, 그런 남조나 조나단의 삶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할 수 있는 되게 순수한 순진한 말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남조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부분을 디렉팅 할 때는 특별히 어떤 요구를 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배우님이랑 기획부터 이제 시나리오 쓸 때 계속 캐릭터를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우님께서 표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관객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좀 많이 궁금한 내용인데요. 미래의집 감독님께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 미래는 그럼 계속 이제 뭔가 원하는 집을 얻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 배출을 하러 나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제 이웃이 되는 두 사람에게 되게 눈빛을 받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맨 위로 올라가 버리면서 어떤 창문을 하나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연출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미래네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미래가 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눈빛과 그런 것을 떠나오지 못하는 건가, 약간 이런, 너무 의미부여를 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죠.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질석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거의 막바지로 하루에 가고 있는데요. 네, 질문 한번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저 방금 말씀 들어가지고 생각이 든 건데, 그 미래 그 마지막 씬이 이제 집을 비쳤잖아요. 그게 뭔가 그 전에 있었던 부모님이 계셨던 집은 이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이었는데, 그 공간은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되게 의미 있게 이해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깥에서 어떤 어려운 시선이 있었지만 미래가 돌아갈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다는 거, 이게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게 정말 희망사항인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도적인 구제라던가 뭐 인식에 대한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좀 보태서 얘기해드리면은 영어 제목이 Nobody's Home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손승현 감독님 말씀하셨던 그 모니터 안에 화면이 어떻게 보면 공백의 자리로 놓아두는 거잖아요. 저도 뭔가 미래가 있는 집은 그게 가족의 집이 됐든 뭐 혼자 사는 집이 됐든 좀 사회에서 되게 이렇게 공백처럼 아무도 없는 집,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집, 뭐 이런 식으로 좀 놓아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너무 한절수설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마지막 질문 영광을 어떤 분이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안경 쓰신 분께 아까 계속 들고 계셨어가지고. 그 아웃에서 뭔가 특별히 등장인물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화면이 많았던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뭔가 그런 연출을 통해서 좀 어떤 걸 의도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 일단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공간의 답답함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4:3 화면 비율이 좀 정서를 잘 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4:3 화면에서 이제 꽉 찬 화면 속 인물 얼굴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그 코비드 상황의 어떤 그 서사적 맥락에서 사람을 이제 본다는 행위가 조금 더 어떤 가치를 좀 획득하기를 바랬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클로즈업이나 인물을 좀 이렇게 정각도에서 좀 바라보는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고요. 네, 좀 뻔질하게 말했지만 또 클로즈업을 좋아하는 게 개인 취향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얼굴을 많이 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멋진 질문에 저희가 알찬 답변까지 정말 무슨 기분 좋게 약간 좀 오버를 떨려다가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지금 방금 말을 좀 줄였는데요. 정말 아쉽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분들을 여기에 묶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GV 마무리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참석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좀 마지막 질문 겸 인사로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섹션의 프로그래밍 하면서 주요한 키워드는 일상과 비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런 비일상적인 것들을 마주하면 좋을 것 같은지 인사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비일상적인 것들을 마주하면 좋을지요? 일상에서 어떤 자세로 이거 혹시 다른 분부터 답변하실? 그럼 이제 반대부터 하겠죠. 일상에서 비일상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마주하다 건지. 보면 되게 쉽지 않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될 것 같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실 수 있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동문서답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항상 이제 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좀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일상적인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비일상적이게 낙관적 허무주의라는 이제 영상을 보게 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의 먼지일 뿐인데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우주의 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를 좀 알고 굉장히 좀 몇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기 좀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조금 노력했던 것 같고 그렇게 영화를 만들게 되어서 일상에서 그런 비일상을 마주해서 다시 일상으로 데리고 오려고 노력했던 것 같. 그게 좀 마주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지금 마지막 발언인 거죠? 맞습니다. 저 정말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원래 제가 사운드가 5.1로 작업을 했는데 스테레오 파일로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완벽하게 조금 상영 조건을 맞춰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좀 이따 저희 손수연 배우님께서 이번에 장편 이제 주연으로 출연하신 양치기라는 영화가 6월 12일에 개봉을 했는데 아직 극장에서 상영 중이니까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말씀의 맥락으로 이 질문을 해석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일상이 더 뭔가 고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단하고 일상이라는 건 늘 너무 힘들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날들인 것 같은데 어떤 비일상이라는 것이 이런 순간이라면 또는 또 6월이 프라이드 먼스잖아요. 그런 어떤 퀴어 퍼레이드도 있고 그런 순간이 비일상이라면 정말 우리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을 굳이 그런 특정한 시기에만 즐기지 않는 날이 비일상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소중한 주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암호 해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 2, 3, 4인지 3, 4, 5, 6인지 어떤 번호를 불쑥 떠올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질문하는 순간이 비일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곱씹으면서 떠오른 어떤 장면이 푸른 바다,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 밤하늘의 별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인데 이것들이 비일상처럼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건 그 일상이라고 하는 앞에 비라고 하는 말이 날개 두 개를 합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비일상을 맞이하면 그 일상이 어떤 우주로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퀴어 영화제에 제 작품이 꼭 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저도 오늘 나의 일상에 비일상을 맞이하는 새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섹션에 저희 영화가 일상과 비일상 그 섹션 안에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 남조가 진주와 함께 일상처럼 이제 언덕을 오르다가 자기 안에 어떤 비일상적인 환상을 맞이하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조 이 영화를 만들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 안에서 흔들리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일상이든 비일상이든 혹은 꿈이든 현실이든 우리는 그 가운데 어느 경계선에서 항상 흔들리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결말에서 남조의 선택이 오픈 엔딩으로 끝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가슴 속에는 조나단이라는 어떤 존재를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화의 엔딩을 지었고 같이 본 관객분들도 일상 속에서 항상 어떤 존재를 품고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 다른 영화제에서 상영할 때 옆에 두 작품 다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보통의 하루 김주현 감독님이 너무 멋있게 막 허무주의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되게 기죽었었는데 제가 아까 드렸던 그 손태경 감독님 비롯해서 이렇게 노바디 그거 다시 고쳐 얘기하면서 답을 드릴게요. 그 손태경 감독님의 그 모니터 안에 있는 공백이 좀 무한하게 좀 상상될 수 있고 이렇게 전개될 수 있고 나열될 수 있는 거라면 저의 그 미래의 노바디는 그 정말 단수의 그냥 정말 이상한 존재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좀 일상적이고 비정상적이고 퀴어한 단수의 노바디를 좀 잘게 쪼개서 그 좀 스펙트럼을 다 많이 봐주시고 너무 부정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깊이 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비일상이 선물 같은 시간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일상 속에서의 비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라는 말씀이 뭔가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좀 뭐뭐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이라는 말 같은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일상적인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매일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이라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런 선물 같은 시간,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질문에 대해서 계속 지금 생각을 하다가 제대로 이야기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상과 비일상은 공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만들 때도 계속 생각하던 건데, 그러니까 함께 가고 있는 거고, 비일상적인 요소들이 툭툭 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눈에 갑자기 띄거나 그러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상과 비일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물어보셨으니까 답을 하자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비일상과 싸우거나 화해를 하진 않았지만 싸우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대응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싸우고 싶은 분들은 싸우시고 아니면 평화롭게 공존하고 싶은 분들은 공존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찍부터 제가 만든 작품은 종종 보는 분들 되게 당혹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그냥 순간에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호텔리어입니다라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호텔방 문 잠그고 혼자 있으면 그 손님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작업은 그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느낌으로 접근했던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번듯하고 그리고 보통 보편다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같지만 그 안에는 다 각자의 우주가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조금 더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이해하면 사회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발짝 진보하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좋아하고, 이런 일상적인 어떤 순간이나 그 모먼트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또 굳이 그 문을 열지 않더라도 그 사람만의 공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작업도 저는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 사회가 그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수많은 지금 여기서 되게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이 영화제 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여러 가지 지원부터 해서 각종 것들이 좀 차단되고 있는, 사람을 마비시키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움직여주는 게 여기서 이제 소개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이렇게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되게 감동적으로 만드는 사람 입장에 다가오는 것 같아서 감사의 인사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비일상이라는 게 좀 예측 불가능한 그런 거라고 좀 느껴졌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되게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되게 모르겠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고 오면 그게 되게 다 좋았다. 좀 이렇게 저는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예측하지 못했던 거지만 돌이켜 봤을 때는 좋았다. 그게 뭐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고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일상적인 순간이 찾아와서 당황스럽더라도 이게 또 되게 나중에 보면 또 되게 좋은 어떤 무엇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고 좀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마지막 질문을 당혹스럽게 드렸는데 다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좀 드는데요. 네. 진짜 죄송합니다. 한 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퀴어 영화제 너무 소중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포스터를 인쇄해봤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고 한 40장 정도밖에 못 가져왔는데 저기 밖에 그 리플렛, 그 팜플렛 있는 옆에 뒀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챙겨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대하시겠군요. 저희는 이거 그 주소가 어디에서 왔느냐를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제24회 한국퀴어영화제 국내 답변 3 레디 액션 고 12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퀴어영화제 기획단원 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